안녕하세요. 곧바로 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죠. 5분만 걸으면 다리가 저려서 이제 쉬었다 가야 돼요. 쉬었다 가면 또 괜찮아지는데 다시 오래 못 가서 저리고, 사실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일공 척추 내시경인 PSLD에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단일공은 뭐 하는 수술인가?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이랑 뭐가 다른가? 그리고 누구한테는 이게 좋고 누구에게 이게 좋고, 이게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잖아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단일공은 튜브를 넣어놓고 이 튜브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른손이 기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른손으로 드릴이 들어가서 뼈를 깎고, 오른손으로 펀치가 들어가서 인대를 잘라내고, 오른손으로 집게가 들어가서 디스크를 빼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왼손에 있는 튜브를 옮겨가지고 카메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양방향이거든요. 기구가 들어가는 건 사실 똑같아요. 다만 양방향은 튜브가 안 꽂혀 있으니까 휘어져 있는 기구를 넣기는 좀 더 편하죠. 휘어져 있는 기구에서는 양방향이 조금 더 유리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뭐가 더 좋냐라고 말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느끼는 거는 병변 깊이가 좀 깊어지고 근막이 많으면은 단일공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로로 좀 뭔가 구조물을 많이 보존해야 되는 경우에는 단일공이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고요. 가로로 구조물을 보존해야 될 때는 양방향이 조금 더 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수술자가 어느 기구를 더 숙련되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세로 부분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뼈를 덜 갈아도 된다는 부분은 단일공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막 구조를 많이 지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단일공을 해서 수술 후 직후 통증을 굉장히 줄이는 거를 조금 더 중시하는 편이고요. 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양방향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제 환자 CT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환자에게 좀 더 좋을까를 선택을 해서 방법을 택하게 되는 편입니다. 양방향 내시경과 단일공 내시경 때문에 마취를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숨 쉬는 이런 것들이 한번 꺼졌다 켜지면 회복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특히 고령 환자들한테서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한동안 어지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회복할까를 연구했을 때 전신 마취가 아니고 부분 마취, 그러니까 경막에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수면을 좀 해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나도 이제 내시경 단일공 한번 받아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둘 다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어떤 환자한테 더 좋구나 라는 경험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둘 다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좀 팁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를 찍어보고 여기서 가장 손상이 적은 거를 택하기는 합니다. 결국 손상이 적으면서도 신경을 예쁘게 풀어줘야 오래오래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고려하는 거는 수술 후에 이 환자가 얼마나 아파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변수가 되거든요. 이 환자한테 뭐가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구멍 개수가 수술 후 통증에 차이 없습니다. 피부 구멍 개수는 차이는 별로 없고요. 근육막은 좀 의미 있어요. 추간국 외측, 그러니까 파레터럴 수술을 했을 때는 양방향으로 하면 좀 아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육을 여러 개 뚫기 때문이거든요. 수술 후에 다리는 좋아졌는데 원장님 수술한다 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단일공이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팁이죠. 단일공이나 양방향이나 어떤 방법이 좋으냐보다는 내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론 같은 협착증이라도 환자분마다 치료 계획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에 따라서 상태와 치료 방법이 분명히 다를 수 있고, 허리와 다리 저림이 반복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척추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곧바로 병원 척추센터 박지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